제약영업 토파보기 번외편으로 찾아왔습니다. 번외편은 특정 사안에 해당되는 주제를 별도 편집해 만든 에피소드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한 논쟁이 심했습니다. 이제는 제약 주권이 국력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번외편에서는 제약 주권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동안 인터뷰했던 것을 팟캐스트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첫 방송이 지금 나간 상황인데요. 네네. 그 사이에 저희가 처음 녹음하고 나서 지금 이 시기까지 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지난 3월부터 계속 반복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김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좀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네네. 대표적인 게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임상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제약 주권에 대한 이슈들이 또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예. 초반에 이제 신약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회사들이 좀 노력해야 된다. 근데 왜 노력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약 주권이라는 어떤 표현을 가지고 어떤 제약 자국화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당시에 이제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가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임상을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네. 지금 보니까 이제 렘데시비르니까 이제 치료제로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쓰이고 있고.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백신을 어느 나라의 어느 회사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건 단순히 질환 치료의 목적이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이게 묶일 수 있고, 그다음에 정치의 어떤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이제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네네. 최근 들어서 보니까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화이자라든가 큰 어떤 회사들이 지금 백신의 성공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은 국가들에서 같이 코업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 약을 또 백신을 받기 위해서 또 많은 어떤 정치적인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뉴스에서 보니까는 미국에서는 자국민들을 위해서 먼저 백신을 일단 자기들이 좀 확보하겠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네. 바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자국 회사에서 백신을 개발했다면 자국민을 우선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게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런 백신을 개발할 수 없는 어떤 동남아 국가라든가 특히 남미 중에서도 브라질처럼 지금 굉장히 코로나가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국가에서는 지금 백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제약 주권 문제가 결국은 국가 간의 문제도 발 수도 있고, 그게 나중에 정치 경제의 문제로 연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약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필리핀에서도 특히 동남아 국가에서 지금 필리핀이 가장 지금 코로나가 발생이 가장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도 지금 러시아 정부에서 푸틴이 자기네들이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다고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야, 이거 원숭이한테도 못 맞힌다, 것 같은데, 왜냐면 3상 임상 자체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1상 이상도 100명 이하의 사람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안정성이라든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백신이 메르스 치료제를 약간 변형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이라든가 전문가 입장에서는, 야, 이게 정말 백신이 이게 맞나? 잘 만들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필리핀에서는 3상 임상을 필리핀에서 하겠다고 지금 필리핀 대통령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얘기가 된 거로 지금 기사가 난 걸 봤거든요. 그만큼 필리핀은 절박하다는 거죠. 정말 최악의 상태로는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필리핀 대통령은 큰 결심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신약을 만들고 새로운 어떤 질환이라든가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이런 백신들을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잖아요. 기술력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브라질이라든가 동남아, 그다음 베트남, 이렇게 아직은, 좀 선진화되지 않은 제약 쪽에서 선진화되는 쪽에서는 기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진국한테. 예. 결국은 그런 문제가 결국은 제약 자국화의 어떤 문제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참 전염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아서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방역이 성공했다, 이제 한풀 꺾였다, 안심해도 될 것 같다, 이런 네네. 순간마다 다시 또 확진자가 급증하고 또 몇 달 걸려서 잡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어 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의사도 아니고 뭐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만나는 교수님들, 그러니까 특히 호흡기내과 교수님이라든가 감염내과 교수님들 말씀으로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방역을 잘해서 한 자릿수, 심지어는 뭐 하루에 6명까지도 나온 되게 좀 있으면 좀 코로나가 잡힐 수 있겠다라고 그렇죠. 이제 했었는데 5천만 인구에서 6명이면 예. 어마어마하게 적은 숫자. 아니, 며칠 전에 보니까 갑자기 또 세 자릿수로 또 그렇죠. 올라가기 시작하고 교회발이라든가 이제 산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걱정이 크고요. 빨리 이런 백신이 접종이 돼서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온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금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최근에 또 얼마 전에 또 신풍제약에서 또 한번 주가가 한번 올랐었긴 했었죠. 예. 백신 때문에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다시 주가가 떨어졌더라고요. 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많고,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진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런 코로나 백신을 만들면 협조적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백신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필리핀이라든가 남미 쪽이라든가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고 결국 러시아를 잡은 것 같아요. 중국도 뭐 첨단 산업에 있어서는 중국도 투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네. 항상 이제 어떤 산업에서도 밀리지 않는 다크호스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예, 우리가 항상 중국에서 오는 물품들 품질이 낮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저가 제품들만 자꾸 수입해 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중국도 첨단 산업 쪽에서는 절대 밀리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 주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건 가상 시나리오인데 희박하지만 중국에서 사실 중국 우한발 폐렴이기 때문에 먼저 많은 환자들의 임상을 갖고 있어서 진짜 좋은 백신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이건 진짜 진짜 가상 시나리오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좋은 백신이 나왔는데 그거를 다른 국가가 수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강대국끼리 경쟁 상황 속에서 함부로 그거를 수입을 하겠다 이런 것도 결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싸움입니다. 싸움. 네. 지금 뭐 경제 싸움, 그다음에 또 군사력 싸움. 지금은 또 무역 싸움이잖아요. FTA 관계가 또 굉장히 또 정치적으로 또 많이 변한 거거든요. 예, 단순히 무역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위에 이제 제약 주권이라는 것도 또 새로운 의료의 문제까지도 이제 하나 또 엎어지게 된 거죠. 결국은 돈 참 많이 벌 거예요. 예전에 그 인도의 그 결핵 사례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은 결국은 이런 값비싼 약들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신약을 개발하고 또 신약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도 임상을 잘해서 제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 유수의 국내 제약회사들도 지금 얼마 전에 뭐 한미도 또 뭐 하나 개발해서 또 이득을 보셨더라고요. 이렇게 또 큰 회사들이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나라의 주권 자체도 또 강해지고 국민의 어떤 혜택을 장기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약 주권 얘기하면서 국가 간 갈등 문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미국 드라마 중에 라스트 쉽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시즌이 뭐 시즌 4탄까지 나왔나 뭐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날 팬데믹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괴질 뭐 질병으로 다 이제 죽어 나가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배가 안전하게 보호가 된 거고 그 생존한 배를 중심으로 치료약을 찾아 나서고 그 다음에 그 배가 가는 곳에서 사람들을 치료해서 다시 이제 국가를 재건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 안에도 정치적인 얘기들이 있고요. 외교나 군사적인 갈등이 나옵니다. 바이러스의 그 발병 원인을 가진 사람을 잡으면 치료약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국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국가들 간의 이런 이야기들도 좀 예의주시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이게
또 그 코로나 계속 바이러스가 변이가 된다고 하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변이가 되면 이 백신을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한다면 계속 기술력이 축적돼 있는 회사가 계속 또 유리할 거잖아요. 네네. 그럼 계속 후진국들은 계속 쫓아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종속 관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막말로. 네. 그런 위험성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지구 온난화 이후부터 뭐 장마도 지금 뭐 50일 이상 지내면서 이게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불확실성 얘기하면 뭐 경제에서만 불확실성을 얘기하지만 지금 이런 질병에서의 불확실성도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회사는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그 회사는 또 거기서 또 경쟁 우위를 가지려고 계속 어떤 연구개발 투자하고 또 이득을 얻어서 또 개발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일하는 담당자들이라든가 회사의 어떤 마케터들 또한 같이 또 맞물려서 쫓아가게 될 수밖에 없고 기업의 어떤 경쟁력에 맞게 회사가 비전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거기서 일선에서 일하는 담당자들 또한 하이 퀄리티의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업무에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돈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이 경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제약산업도 발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